여보 몇 시인데 벌써 일어나서 어디 가려고요? 응, 5시. 그냥 답답해서 혹시 일자리나 있나 알아보려고. 오늘은 잘 좀 찾아봐요. 옆집 할아버지는 저기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 경비일이라도 찾아서 월급을 따박따박 갖고 온다는데 어째 당신은 그런 일도 못 찾아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진호 씨는 오늘도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직장에서 1년 전에 은퇴하고 아르바이트를 가끔씩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지만 요즘 부쩍 높아만 가는 물가에 아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날마다 아우성이라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별이 빛나는 새벽인데 어둠을 뚫고 발걸음을 내딛는 노인들.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진호 씨는 직장을 40년 넘게 다녔지만 자식들을 대학 보내랴, 결혼시키랴, 그래서 따로 노후 준비를 못해서 항상 돈이 부족했지만 자식들도 형편들이 빠듯해서 용돈 주라고 말을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다녔던 아내도 이제는 무릎이 아파 몇 년 전에 수술한 뒤로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갈수록 손목이 아프고 허리 디스크에 방광염과 당뇨병을 달고 살아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몸이 아픈 건 김 씨도 마찬가지지만 말해봤자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요로결석과 협심증이 심해서 수술했는데 자꾸 재발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나마 있던 돈도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제 노안까지 와서 글도 잘 안 보이고 운전도 부담되고 평생 써먹은 어깨도 50견인지 뭔지 항상 묵직하고 목도 아파서 물리치료라도 가보고 싶지만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크게 아프지 않은 건 그냥 참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박 씨는 모자와 목도리와 가장 두꺼운 옷을 걸쳐 입고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새벽 풍경을 본 적 있나요? 서울의 차디찬 겨울 공기 속 따뜻한 식사를 기다리며 줄지어 선 어르신들의 모습.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리역 하나, 카트를 조용히 끌며 거리를 걷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은 누군가에겐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의 현실 모습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5%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노후의 이미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삶을 단순히 동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벽부터 시작되는 노인들의 하루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년의 진짜 모습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76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빈곤율이 52%에 달해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노인 빈곤의 원인 중 하나로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노후 대비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9배 더 쓰고 미국보다 3배를 더 쓴다고 언급하며 이는 부모 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몰두한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산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이후 부모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내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황 신부님은 노인이 될수록 현관문을 박차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조언하시며 사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나가서 원 없이 돌아다니다가 90 넘어서 더 이상 다닐 곳이 없을 정도로 지친 다음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과 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노인이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는 바로 죽는 날만 기다리기 때문이라며 노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더 이상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로 정신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꼽습니다. 그녀는 노년의 행복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라고 말하며 노년에도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이 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자신의 역할을 재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의 박모 씨는 평생 자녀 교육과 가족 생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박 씨는 한동안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우연히 참여한 그림 교실에서 박 씨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점차 사회 활동을 늘려갔고 현재는 복지관의 그림 강사로 활동하며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는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쁨을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에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17%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인 1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역할 상실 등의 이유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와 관련해 가족이야말로 노인의 가장 큰 심리적 지지 기반입니다.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고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며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 박사는 또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우울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동네 마실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뿐 아니라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노년에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소소한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박 씨처럼 자신의 재능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은 노년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안정,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조언처럼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노년이 행복의 시기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이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가치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국가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광식 가명씨 69세는 퇴직 후 우연히 동네 대형마트에서 시니어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신선식품 매장 보조, 상품 진열 및 정리, 매장 청결 관리 등으로 구성된 시간제 근무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일하며 시급 만원으로 월 평균 12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고 전합니다. 그는 꼼꼼한 상품 정리로 매니저의 신뢰를 얻고 비슷한 연령대의 고객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매장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세대 간의 협력에 좋은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또한 인간의 언행이야말로 천지를 움직이는 소이의 핵심이라며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언행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됨을 기억하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 상승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독거 노인의 비중은 32.8%로 2020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독거 노인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건강 상태, 우울 증상,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통은 나와 외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71세의 이명숙 가명 씨는 3년 전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주요 업무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4시간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시부터 3시 근무하며 월 72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비록 우천시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우비가 지급되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매일 서서 일하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함께 일하는 동갑내기 친구도 생기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인사가 큰 힘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창옥 교수는 잘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 끼니 걱정에 바쁘게 사셨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스스로를 위해 잘 소통하고 잘 늙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며 노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소통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소통과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삶의 기쁨과 의미를 더해준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70대 초반의 김영호 가명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같은 일상이 반복되며 무기력함에 빠질 뻔했지만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고 발표가 어색했지만 다른 참석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 씨는 책을 통해 몰랐던 세상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평생 교과서 외에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배우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독서에서 그치지 않고 김 씨가 지역 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노년의 배움은 단지 취미를 넘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람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도전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미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구나 특별한 환경이 아닙니다. 작은 호기심과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전부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복지관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에서 나누는 한마디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속에서 노년은 분명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삶은 과거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2년 기준 40.4%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탈무드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노인 소득 중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노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활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